지금 엔비디아만 보고 계시면 솔직히 말해서 좀 늦었습니다. 2026년 AI로 누가 돈 벌고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지금 몰가는 전혀 다른 곳에서 조용히 포지션을 쌓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들은 엔비디아가 흔들려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구조를 가진 걱정 없는 기업들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낚싯대를 어디다 던져야 하는지 월척 포인트만 콕 집어드리겠습니다. 올해엔 월척 한번 낚아보시죠. 엔비디아로 돈 벌었다는 얘기 요즘 정말 많이 들리시죠? 근데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나도 알았는데 그때 왜 안 샀지? 엔비디아가 2019년부터 약 33배 올랐습니다. 100만 원 넣었으면 지금 3,3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들 묻습니다. 제2의 엔비디아는 뭐냐고요? 엔비디아 좋죠. 근데 너무 비싸요. 솔직히 지금 들어가기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잘 나가서 생기는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냉각 장비 만드는 회사 버드브입니다. 여름에 에어컨 틀면 전기요금 많이 나가잖아요.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도 똑같습니다. 열이 엄청 나거든요. 컴퓨터 오래 쓰면 본체가 뜨거워지는 것처럼요. 근데 GPU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헤어드라이어 쓰시죠? GPU 한 개가 딱 그 정도 열을 냅니다. 근데 헤어드라이어는 5분 쓰고 끄잖아요. GPU는 24시간 내내 돌아갑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수십만 개가 동시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헤어드라이어 10만 개를 한꺼번에 틀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식혀야 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버티브가 열을 식히는 방법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아주 특수한 액체를 씁니다. 그 액체에 GPU를 아예 담가버립니다. 이런 냉각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버드브라는 회사입니다. 작년에 주문이 3배로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엔비디아 칩이 불티나게 팔리니까 버티브 장비도 날개 돋친 듯 팔리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름이 더우면 에어컨 판매가 늘어나죠. 엔비디아가 사막에 있는 상점이라면 버드브는 에어컨 파는 회사입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에어컨은 잘 팔립니다. 두 번째, 전기 회사 온세미입니다. GPU가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한 대가 하루에 일반 가정집 하나가 쓰는 전기를 다 씁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에는 GPU가 30만 대 있습니다. 그럼 가정집 30만 채 분량이죠? 계산해 보시죠. 우리나라 중소도시 하나가 10만 가구 정도입니다. 30만이면 대도시 하나 분량입니다. 도시 하나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발전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발전소를 지금 당장 지을 수 없습니다. 인허가만 10년 걸립니다. 건설까지 하면 15년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있는 전기를 아껴 써야 합니다. 핸드폰 충전하실 때 충전기 만져보면 따뜻하죠? 그게 전기가 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00만큼 들어와도 80만 배터리에 들어가고 20은 열로 날아갑니다. 데이터 센터도 똑같습니다. 전기가 많이 들어오지만 또 많이 새기도 합니다. 전기가 안 새는 부품이 필요한 이유죠. 온셈이라는 회사가 그런 부품을 만듭니다. 전력 손실을 절반으로 줄이는 반도체예요. 쉽게 말하면 전기 절약 장치입니다. 요즘 주문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아끼는 것이 경쟁력이니까요. 세 번째, 에튼이라는 회사입니다. 전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장비를 만들어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대형마트 계산대 생각해보세요. 손님이 한꺼번에 몰리면 줄이 막히죠. 그래서 계산대를 여러 개 열어서 분산시킵니다. 전기도 똑같습니다.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나눠주는 거예요. 네 번째, 광학 레이저 포토닉스 기술 기업 코히어런트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GPU는 계산을 빨리 합니다. 근데 계산하려면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자료가 GPU에 도달하는 속도가 느리게 되면 GPU는 제 역할을 못하겠죠. 그래서 자료를 빨리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빛입니다. 광 케이블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걸 쓰는 겁니다. 코히어런트라는 회사가 이런 광통신 칩을 만듭니다.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GPU 여러 개를 연결하는 부품을 만들죠. 멀티탭 같은 겁니다.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 꽂을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너무 뜨겁다. 버티브가 물로 식혀줍니다. 두 번째 문제, 전기를 많이 쓴다. 온세미, 이튼이 전기를 절약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문제, 자료가 늦게 온다. Coherent, 브로드컴이 빨리 보내줍니다. 이제 투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회사들 중에서 어디가 좋을까요? 투자할 때 기준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독점력입니다. 그 회사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가 쉽게 따라하면 안 되죠. 온세미가 만드는 부품은 개발하는 데 10년 걸렸습니다. 다른 회사가 따라오려면
또 10년 걸려요. 그동안은 온세미가 혼자 시장을 차지하는 겁니다. 둘째, 확실성입니다. 앞으로 잘 될 게 분명해야 합니다. 벌티브는 벌써 3년치 주문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3년 동안은 확실하게 매출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회사가 안전합니다. 셋째, 적정 가격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너무 비싸면 안 사시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온세미는 지금 적당한 가격입니다. 앞으로 더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버드가 제일 좋아요. 냉각 장비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고 주문도 확보했고 가격도 적당합니다. 작년에 주가가 60% 올랐는데 올해도 비슷하게 갈 거라는 전망입니다. 온세미도 좋습니다. 전력 효율화는 10년은 갈 테마거든요. 전기차, 태양광, 풍력발전 다 이 부품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계속 커져요. 마벨이라는 회사도 주목할 만합니다. 데이터 전송 칩을 만드는데 아직 주가가 덜 올랐어요. 지금 사면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트는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100년 넘은 회사라 든든하거든요. 배당도 3% 줍니다. 큰 수익보다는 안전하게 가고 싶으시면 이튼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엔비디아가 망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지어집니다. 엔비디아 칩을 쓰든 다른 회사 칩을 쓰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전기는 필요하고 냉각은 필요하고 데이터 전송은 필요합니다. 누가 이기든 이 회사들은 돈을 법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됐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수만 명이 몰려갔죠. 금 캐서 부자 되겠다고요. 골드러시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로 금 캐서 부자 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금 캐기가 너무 어려운데 거기다 사람도 너무 많이 몰려왔거든요. 대부분은 고생만 하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청바지 판 사람들입니다. 금 캐는 사람들한테 청바지를 팔았거든요. 금은 못 캐도 작업복은 꼭 필요하니까요. 리바이스라고 들어보셨죠? 청바지로 유명한 회사요. 그때 시작했습니다. 150년이 지난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이 딱 그때와 똑같습니다. 인공지능이 금이라면 전력 부품, 냉각 장비, 데이터 전송 칩은 청바지입니다. 누가 금을 캐든 청바지는 팔려요.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회사에 분산하세요. 버드 30%, 온세미 30%, 마벨 20%, 이튼 20%입니다. 왜 분산해야 하냐고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 바구니 떨어뜨리면 계란이 다 깨집니다.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으면 하나 떨어져도 나머지는 살아있어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한 개만 사면 위험합니다. 그게 떨어지면 끝이에요. 얼마나 오를까요? 얼마나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투자는 항상 위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언제 사야 할까요?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곧 문제가 터질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그럼 전력 문제, 냉각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는 거예요? 뉴스에도 나올 겁니다. 데이터 센터 정전됐다. 서버가 과열로 고장났다. 이런 기사들이요. 그때 가면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다들 뉴스 보고 사려고 하니까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사는 거예요. 폭우 온 다음에 사면 비 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만 쫓아가지 마세요. 엔비디아는 이미 33배 올랐습니다.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대신 엔비디아가 만드는 문제를 보세요. 열 문제, 전기 문제, 데이터 문제요. 이런 문제를 푸는 회사들은 아직 안 올랐습니다.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투자는 복잡하지 않아요. 문제가 뭔지, 누가 그걸 해결하는지 그것만 아시면 투자는 쉬워집니다. 투자할 때 절대 규칙이 있습니다. 여유자금으로 운영하세요. 생활비나 급하게 쓸 돈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넣지 마세요. 조금씩 나눠서 넣으세요. 이번 달 100만 원, 다음 달 1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늘 오를 수도 있고 내일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나눠서 사면 평균 가격이 내려갑니다.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성공할수록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많아집니다. 문제를 푸는 회사들이 돈을 법니다. 그 회사들이 버드, 온세미, 마벨, 이튼입니다. 4개의 분산 투자하면 위험도 줄고 수익도 납니다. 개별 투자가 아직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상품들을 묶어서 판매하는 ETF도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5년 보면 3배는 갈 거라는 전망입니다. 제2의 엔비디아는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엔비디아가 만드는 문제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필요하고
해결책을 파는 회사가 돈을 버는 겁니다. 간단하죠? 앞으로 뉴스 보실 때 귀 기울이세요.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나오면 온세미 주가 보세요. 냉각장치 고장났다 나오면 버드 보세요. 역시 올라가요. 투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만 잘 보세요. 문제가 뭔지, 누가 그걸 푸는지요. 그것만 아시면 투자가 쉬워집니다. 경제 지식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정도는 아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운이 아니에요. 아는 게 힘입니다. 오늘 아셨으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투자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가시다 보면 결승점에 다다르는 거죠. 5년, 10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낚싯대를 옮기셔야 합니다.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제가 계속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월척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